안녕하십니까. 불연속 자료에서의 변곡점 추정을 포함하는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의 한계점이라는 연구를 발표하게 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석사과정 권도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은 비선형적인 성장 궤적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 성장 모형의 확장된 형태입니다. 기울기가 변하는 지점, 즉 변곡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선형 성장 함수가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은 변곡점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곡점을 어떻게 특정하는가가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곡점의 특정은 연구에 기반이 되는 이론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만 모든 연구와 분석이 완벽한 이론을 바탕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변곡점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해링과 그의 동료들은 변곡점이 알려져 있지 않은 비선형의 성장 궤적을 구조 방정식에 적합시키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변곡점을 기준으로 변곡점 이전을 페이즈 1, 이후를 페이즈 2라고 하고 각 페이즈를 이루는 함수가 있는 경우 전체 성장 궤적은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감소하며 또한 변곡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각 페이지에서 두 함수 중 기대값이 낮은 경우를 선택하는 함수를 만들어내면 전체 성장 궤적이 나옵니다. 이때 기존 함수들의 성장 요인을 조합하면 하나의 절편 요인과 두 개의 기울기 요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모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수화를 통해 만들어진 수식은 그대로 구조 방정식 소프트웨어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수식의 두 번째 기울기 요인의 요인 부하값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변곡점 역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변곡점 추정을 포함한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변곡점 추정을 포함한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변곡점에서의 연속을 가정합니다. 변곡점에서의 불연속, 즉 각 페이지의 함수가 변곡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이는 정확하지 않은 모형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직선이 변곡점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는 변곡점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도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도약을 페이즈 2에서 절편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잠재 성장 모형이 사용되는 종단 자료에서 반복 측정이 되는 기간 중에 발달적 혹은 환경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경우 변곡점에서 페이즈 2의 절편, 즉 도약을 고려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페이즈 2의 시작점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도약을 고려해 절편을 모형에 추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문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연구 문제입니다. 변곡점에서 도약이 존재하면 변곡점 추정을 포함하는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의 적합도나 모수 추정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본다. 모형의 적합도나 모수 추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합도 지수에 따라 적절한 모형이 확인되는 확률과 모수 추정 편향의 정도를 확인한다. 이에 따른 가설입니다. 1번 변곡점 추정을 포함하는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은 변곡점에서 도약의 크기가 늘어나면 적합도 지수에 따라 적절한 모형이 확인되는 확률이 줄어든다. 2번 변곡점 추정을 포함하는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은 변곡점에서 도약의 크기가 늘어나면 모수 추정 시의 편향 또한 커진다. 3번 변곡점 추정을 포함하는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은 변곡점에서 도약의 크기가 늘어나면 모수 추정 시의 신뢰 구간이 설정한 모수를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작아진다. 방법입니다.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파퓰레이션 모델, 변곡점 추정을 포함하는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을 애널리티컬 모델로 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파퓰레이션 모델, 즉 생성 조건은 표본 크기를 200, 500 중 2개, 페이즈 2의 기울기를 효과 크기에 따라 0.2, 0.5 2개, 도약의 크기를 0, 0.05, 0.1, 0.2에서 0.5까지 총 7개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은
변곡점 추정을 포함하는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형 적합도, 모수 추정치의 정확도를 비교했습니다. 기울기 설정의 경우 라덴부시와 리우의 공식에 따라 페이즈 1으로부터 달라지는 기울기의 양을 설정된 효과 크기를 통해 추정하여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페이즈 1의 기울기를 1로 고정했으며 효과 크기가 0.5인 경우 페이즈 2의 기울기는 0.84, 효과 크기가 0.2인 경우 페이즈 2의 기울기는 0.95로 설정했습니다. 분산 및 공분산의 경우 곽과 닝앤러우의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을 참고하여 적용했습니다. 페이즈 2 절편은 다만 없는 경우에 분산 및 공분산을 0으로 설정했습니다. 관찰값의 분산은 다수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1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찰값의 개수는 7개, 변곡점은 중간인 네 번째 시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모형 적합도의 기준은 카이 제곱의 경우 해당 자유도의 유의 수준 0.05 지점값, 이외에는 휴와 벤틀러에 따라 RMSEA는 0.06 이하, SRMR은 0.08 이하, CFI와 TLI는 0.95 이상을 적절한 모형 적합도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모수 추정의 편향은 변곡점의 경우 추정값에서 설정값을 뺀 값, 이외에 페이즈 1의 절편과 기울기, 페이즈 2의 기울기는 추정값에서 설정값을 뺀 뒤 표준 편차로 나누었습니다. 추정치의 95% 신뢰 구간 내에 실제 설정한 모수가 포함될 확률은 실제 포함 확률이라는 용어로서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입니다. 모형 적합도 기준에 따라 각 조건에서 도약의 크기가 커질수록 적절한 모형이 관측되는 확률입니다. 페이즈 2의 기울기가 0.95로 페이즈 1의 기울기가 작은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SRMR 기준에서 적절한 모형의 비율은 표본수가 클수록 도약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적합도 기준에서 적절한 모형의 비율은 도약의 크기에 따라 일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카이 제곱 기준에서 표본수가 클수록 도약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결과 페이즈 2의 기울기가 0.84로 페이즈 1의 기울기가 큰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앞선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변곡점에서 추가되는 도약의 크기가 커질수록 적합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SRMR의 경우 도약에 따른 영향이 적었고 RMSEA, CFI, TLI 기준에서 도약 크기에 따라 적절한 모형의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카이 제곱 같은 경우에도 도약 크기에 따라 적절한 모형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특히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페이즈 2 기울기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설 1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변곡점 추정의 편향입니다. 각 조건에서 도약 크기에 따른 변곡점 추정의 편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도약 크기가 증가할수록 변곡점 추정의 편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약 크기에 따른 모수 추정의 편향입니다. 페이즈 2의 기울기가 0.951대의 경우입니다. 도약의 크기가 커질수록 페이즈 1의 절편과 기울기의 편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 페이즈 2의 기울기가 0.841대의 경우입니다. 역시 도약의 크기가 커질수록 페이즈 1의 절편과 기울기의 편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즈 2의 기울기가 0.951대보다 더 확연하게 편향이 커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도약 크기에 따른 실제 포함 확률입니다. 도약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변곡점에서 실제 포함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페이즈 1 절편의 경우 도약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일관되게 실제 포함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즈 1 기울기와 페이즈 2 기울기입니다. 페이즈 1 기울기의 경우 도약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포함 확률의 감소폭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즈 2 기울기 역시 실제 포함 확률의 감소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해 봤을 때 도약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페이즈 1의 절편과 기울기의 편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향의 증가는 표본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페이즈 1과 페이즈 2의 기울기 차이가 클수록 증가했습니다. 무수의 실제 포함 확률의 경우에 도약의 크기가 클수록 변곡점 제외 모든 무수에서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표본 크기와 기울기의 영향력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페이즈 1 기울기에 대한 실제 포함 확률이 가장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설정했던 모든 가설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곡점 추정을 포함한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에서 도약을 고려하지 않음은 모형의 적합도와 요인 추정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변곡점 추정을 포함한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의 경우 도약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이 변곡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필요로 하듯이 변곡점 추정을 포함한 분할 선형 잠재 성장 모형의 경우 도약의 여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